결혼은 인간 사회의 가장 오래된 제도 중 하나입니다. 삼국유사와 삼국사기 속 이야기를 보면 결혼은 개인의 사랑을 넘어서 사회와 국가를 잇는 중요한 행위였습니다. 결혼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결혼을 선택하지 않거나 늦추거나 아예 하지 않으려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고전 속 결혼의 모습과 오늘날 한국 그리고 세계의 결혼관 변화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삼국유사 단군 신화에서 곰은 사람이 되고 환웅과 혼인하여 단군을 낳습니다. 이 결혼은 민족의 기원을 여는 신성한 상징이었습니다. 또 고구려의 시조주몽은 하백의 딸과 인연을 맺어 나라의 기반을 세웠습니다. 결혼은 단순한 사랑이 아니라 새로운 권력과 세계를 열어가는 행위였습니다. 삼국사기에는 왕실 간의 혼인이 자주 기록되어 있습니다. 백제 동성왕은 신라 왕실과 혼인을 통해 두 나라의 동맹을 강화했습니다. 결혼은 곧 외교였습니다. 이처럼 고대의 결혼은 개인적 감정보다 공동체와 사회의 필요가 우선이었습니다. 결혼은 나라와 나라를 잇고 혈통과 권력을 지키며 새로운 세상을 여는 중요한 수단이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조선시대에 들어서면서 결혼은 유교적 가치관의 영향을 크게 받았습니다. 효, 예, 가문의 명예가 무엇보다 중요했습니다. 결혼은 집안과 집안을 잇는 계약이었고 개인의 의사보다 부모의 뜻이 우선했습니다. 동성동본 금혼제 같은 제도도 생겨났습니다. 같은 성과 본을 가진 사람은 결혼할 수 없다는 규정은 오랫동안 한국 사회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이처럼 결혼은 단순한 개인적 선택이 아니라 사회제도의 일부였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는 결혼을 전혀 다른 시각에서 보고 있습니다. 자유연애, 개인의 선택, 그리고 행복을 우선하는 결혼관이 자리 잡았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떨까요? 오늘날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낮은 출산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혼을 미루거나 아예 하지 않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비혼이라는 단어가 일상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결혼을 피하는 이유는 다양합니다. 경제적 부담, 집 문제, 직장과 육아의 병행, 그리고 개인의 자유를 지키고 싶은 욕구가 그것입니다. 특히 여성들은 결혼이 여전히 불평등한 구조를 강요한다고 느끼기도 합니다. 이런 이유로 한국에서는 결혼율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결혼을 하지 않으면 어른이 아니다라는 인식이 강했지만 지금은 결혼을 하지 않아도 나답게 살 수 있다는 가치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과거의 결혼이 사회와 가문을 위한 것이었다면 오늘날의 결혼은 온전히 개인을 위한 선택이 된 것입니다. 결혼을 늦추거나 하지 않으려는 현상은 비단 한국만의 일이 아닙니다. 일본은 오래전부터 저출산과 비혼 문제가 사회적 이슈였습니다. 유럽에서는 결혼보다 동거와 파트너십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미국 역시 결혼보다는 개인의 삶을 우선시하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공통된 흐름은 분명합니다. 결혼은 더 이상 사회적 의무가 아니라 개인의 선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결혼을 하지 않아도 사회적으로 존중받는 문화가 퍼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결혼제도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고대에는 신과 인간의 결합, 왕실 간 동맹으로서의 결혼이 있었다면 현대의 결혼은 점점 자유롭고 다채로운 형태로 변하고 있습니다. 돌아보면 시대마다 결혼은 다른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고대에는 권력과 신하를, 조선시대에는 가문과 제도를, 현대에는 개인의 자유와 행복을 상징했습니다. 그러나 본질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결혼은 늘 두 존재가 만나 새로운 길을 열어가는 과정이었습니다. 다만 그 길이 예전에는 공동체와 사회를 위한 것이었다면 지금은 개인의 삶과 행복을 위한 길로 바뀌었을 뿐입니다. 결혼을 하든 하지 않든 중요한 건 선택의 자유와
그 안에서의 존중일 것입니다. 고대의 결혼이 역사를 만들었다면 오늘날 우리의 선택은 미래의 문화를 만들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고 싶으신가요? 그리고 그 선택은 먼 훗날 어떤 이야기로 기록될까요?